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70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난 화분을 품에 안고 아들 민수네 집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키운 이나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죠. 고인이 된 아내와 함께 첫 월급으로 산 소중한 추억이자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를 그리워하며 매일 물을 주고 갖고 온 마음의 보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아버지, 민수가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할아버지보다 화분에 먼저 향했죠. 옆에서 나온 며느리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엄마 생전에 좋아하던 거야. 할아버지는 화분을 거실 중앙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난이 꽃을 피우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너희도 볼 수 있게 여기 두고 가도 되겠지?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거라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영은 아예 시선을 돌린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에 전통적인 난 화분이 놓이자 마치 어울리지 않는 조각 맞추기 같았어요. 민수와 지영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낡은 화분이 우리 거실 분위기를 완전히 망친다는 뜻이 역력했죠. 이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빚 독촉 문자였어요.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민수는 재빨리 화면을 끄며 할아버지를 힐끔 봤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화분만 바라보고 계셨죠. 곧이어 지영의 휴대폰도 알림음을 냈습니다. 명품 가방 온라인 결제 완료 메시지였어요.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폰을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찬 보리차였는데 컵도 플라스틱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지만 예전에 아내가 정성스럽게 우려주던 따뜻한 녹차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도자기 찻잔에 정성스럽게 차를 따라주곤 했거든요. 아버지,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지영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응, 집에서 먹고 왔다. 할아버지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웠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영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화분 위에 머물러 있었죠. 마치 거실의 조화를 깨트리는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는 민수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둘은 즉시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화분 어떡하지? 우리 거실이랑 전혀 안 어울려. 지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말해? 민수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이때 지영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수진이었어요. 지영은 전화를 받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아, 그냥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뭘 들고 왔냐고. 아이고, 말도 마. 그 늙은이가 또 쓸데없는 거 들고 왔어. 화분이야, 화분. 그것도 엄청 오래된 거.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완전 망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고. 아, 정말 스트레스야.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라고요? 그 화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기나 할까요? 언제 치울 거냐고. 글쎄, 기회를 봐야지. 직접적으로는 못 말하잖아. 지영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에 오래 둘 건 아니야. 확실해. 할아버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뭘 들었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며 난을 바라봤습니다. 그 화분 안에는 40년 전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신혼 시절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내와 함께 꽃집에 가서 고른 그날. 아내가 이 꽃이 우리 사랑처럼 오래오래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영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밖에서 드실 건가요? 집에 가서 먹겠다.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죠. 민수가 만류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화분 잘 부탁한다. 할아버지는 난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나는 너희 어머니와 내가 함께 키운 거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에는 평소보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할 때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보다 말이 없고. 글쎄, 피곤하신가 보지. 나이도 있으시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거실에 난이 보였어요. 그 작은 화분이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배웅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어요. 무언가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화분 진짜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오면 뭐라고 생각할까? 민수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어.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화분을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늙은이가 또 쓸데없는 거 들고 왔어. 쓸데없는 것이라니.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근안이 쓸데없는 것이라니요. 새벽 5시가 되자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박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할아버지는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충격이 컸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모르겠다니까.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때는 부모님이 뭘 주시면 고마워했는데 말이야.
그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2시간 정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아침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오전 10시쯤 할아버지는 민수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두고 온 난이 걱정됐거든요. 물을 줘야 할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가 문을 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은 아직 잠옷 차림이었어요. 난에 물 좀 주려고. 할아버지가 말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난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분이 어디 갔지? 순간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 그거요? 지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버렸어요.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지 쌓이고 냄새 나서요. 그래서 어젯밤에 버렸습니다. 지영은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요즘 집안 공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화분 같은 거 두면 습도도 올라가고.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그 난을,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 소중한 것을 그냥 버렸다고요? 어디에 버렸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마당 구석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어요. 오늘 수거차가 가져갈 거예요. 지영이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구석 쪽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서 부서진 화분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난의 뿌리는 흙과 함께 비닐봉지에 무참히 짓눌려 있었고 아름답던 잎사귀들은 이미 시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화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영이가 좀. 이것도 모르고 버린 거냐?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나 해? 네. 민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이건 희귀종이야. 몇백만 원짜리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어머니와 내가 첫 월급으로 산 거라는 거다. 신혼 때 함께 키우기 시작해서 40년을 길렀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걸 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해야 소중한 거냐? 할아버지가 화분 조각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주는 건 다 소중한 거 아니냐? 지영이 마당으로 나와서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냥 오래된 화분인 줄 알았지. 입 다물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날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그 늙은이가 쓸데없는 거 들고 왔다고 했지?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어. 내가 너희에게 뭔지.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민수가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서진 화분 조각들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부서진 화분 조각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복원하듯 하나씩 맞춰보려 했지만 너무 많이 부서져 있었어요. 특히 뿌리 부분은 완전히 상해서 다시 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시든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마치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갈 길 가거라. 할 말도 없어.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변명이 안 되죠.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할아버지가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라, 이게 뭐가 남았냐. 민수는 부서진 화분 조각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새로 사드릴게요. 똑같은 걸로요. 똑같은 게 어딨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40년 키운 게 어디 있어? 내 엄마 손길이 닿은 게 어디 있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명의 이전 건은 언제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냐? 죄송해요. 타이밍이 안 좋긴 한데 급해서요.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 명의가 제 걸로 돼야 한대요. 사업이라. 할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급해?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거든요. 초기 투자만 좀 크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이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한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 할아버지가 짧게 답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과 땅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였어요. 이것마저 넘겨주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 내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화분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화분을 버린 직후에 재산 얘기를 꺼내다니. 저녁 무렵 지영이 민수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아버지, 진명에 이전하면 저희가 더 효도할 수 있어요. 지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아버지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래? 할아버지가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한 달에 100만 원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자신을 매수하려 하다니. 집값이 얼마인지나 알고 있을까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기대에 찬 얼굴로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고향 후배 정 사장의 번호를 찾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그 후배 말입니다. 여보세요, 정 사장님인가요? 저예요, 김 형님. 아,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사회에 기부할 만한 단체 아는 데 있나? 큰 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40년째 이 동네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 알아보시나요? 시세나 좀 알아보려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디 집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구청에서 발급받아온 것들이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과 땅이면 시세가 상당하실 텐데요. 대략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땅도 넓어서요. 15억. 할아버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그 정도라니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감사하네. 할아버지가 서류를 다시 챙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매매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원이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5억이라는 큰 재산을 정말 민수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며느리는 자신을 늙은이라고 부르고 소중한 화분은 쓰레기 취급해서 버렸는데 그날 오후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마 진명의 이전 답변을 들으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다. 할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희 빚이 얼마나 되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라. 집을 넘겨주는데 알아야지. 그게 카드 대출하고 은행 대출하고 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5천만 원이 넘었지만 줄여서 말한 것이었죠. 3천만 원이면 그리 많지 않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민수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실 계획도 세워뒀어요. 어떻게? 집이 넓으니까 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민수가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병원 모시고 가죠. 뭐 그런 걸 걱정하세요. 요양원 같은 데는 보내지 않겠지? 민수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집에서 모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머뭇거림을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구나 싶었어요. 알겠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생각해보겠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 우연히 들은 민수와 지영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만 우리 거 되면 저 노인 요양원 보내버리자. 그때는 설마 했는데 오늘 민수의 반응을 보니 정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 고급 요양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한 곳들이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할아버지는 계산해 봤습니다. 15억이 있으면 고급 요양원에서 평생 지낼 수 있겠더군요. 오히려 아들 내외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 민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차린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지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어요. 화분을 버린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나온다고. 고맙다.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명의 이전 언제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이 은근슬쩍 물었어요. 생각 중이야. 빨리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것도 자주 해드리고. 지영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씁쓸했어요. 진심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구나.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시험 삼아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치매나 중풍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할 거냐? 순간 지영과 민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당연히 모셔야죠. 민수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지영이 대답했어요. 집에서 제가 모실 거예요. 그런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만 손에 넣으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 분명했어요. 민수와 지영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억이라는 큰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씁쓸했어요. 정작 자신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재산 분배를 재촉하다니.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시내 고급 요양원 몇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실버타운 힐스라는 곳이었어요. 로비부터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입소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하며 시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실은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침실, 거실,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발코니에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고 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개인실 기준으로 월 250만 원입니다. 식비와 의료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이 모두 포함이에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산해 봤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15억이면 50년은 충분히 살 수 있겠더군요. 두 번째로 간 곳은 골든에이지 센터였습니다. 여기는 더 고급스러웠어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과 서비스를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상담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시세 알아본 할아버지입니다. 혹시 빨리 팔 수 있나요? 아, 네. 금매로 내놓으시면 현금 거래자들이 관심 있어 할 거예요. 13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이런 큰 거래는 제 재산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친구 모임이 있다며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진명의 이전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민수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라.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거동 불편해지면 정말 집에서 모실 거냐? 당연하죠, 아버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럼 요양원은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 민수가 잠깐 망설였어요. 아버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대답하라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집에서 모시죠.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됐다. 할아버지가 손을 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지난번에 한 말 다 들었어.
집만 우리 거 되면 저 노인 요양원 보내버리자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지영이가 농담으로. 농담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화분 버린 것도 농담이었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겠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집만 넘겨받으면 나는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난 바보가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모든 계획이 들통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갈 길 알아서 간다. 할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 도움 없이도 말이야. 민수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요양원 팸플릿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가족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이에요. 이틀 후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현금으로 13억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개소 직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 준비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골든에이지 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소 상담 받았던 할아버지입니다. 입소 신청하려고 해요. 아, 네. 언제부터 입소하실 계획이세요? 상담사가 반가워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바로 입소 가능해요. 할아버지는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도 새로 만들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도 작성했어요. 월 300만 원씩 자동 이체로 설정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드디어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매자는 중년 사업가였는데 현금으로 즉시 결제했어요. 13억이라는 거액이 할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깔끔하게 잘 정리되셨네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아침에 잠깐 와라.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진명의 이전 건인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거야. 내일 얘기하자.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수와 지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15억짜리 집과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오늘 서류 작업하나요? 지영이 상기된 얼굴로 물었어요. 앉아라, 둘 다.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들 앞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집 판 계약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어제 계약 끝났어. 13억에 말이야. 아니, 왜 갑자기?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지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상해? 할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재산인데 왜 상의를 해?
민수가 급하게 일어섰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진짜 팔았다는 게 아니시죠? 할아버지는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3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농담으로 보이냐? 지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민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너희 명의 집도 있잖아. 거기 가서 살면 되지. 그 집은 전세금으로 산 거라 좁아요. 우리 셋이 살기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돈 있으면 말이야. 아버지, 제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화분 일도 요양원 얘기도 다 사과드릴게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 본심을 다 봤는데. 지영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혼자 가지시겠다고요? 내 돈이니까 내 맘이지.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시려고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골든에이지 센터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들어갈 거야. 요양원이요? 지영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너희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낫겠더라.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할아버지의 결심도 확고해 보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이삿짐 센터 트럭이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 챙겼어요. 책 몇 권, 아내 사진, 그리고 부서진 난 화분 조각들을 담은 작은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예요? 이삿짐 기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이게 다야.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오후에 입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공간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는군요. 골든에이지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새 방은 3층에 있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모든 가구가 새 것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침대, 편안한 소파, 큰 텔레비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식사 시간은 오전 8시, 오후 12시, 저녁 6시예요. 간식은 오후 3시에 제공되고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 누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민수와 지영은 할아버지 집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이삿짐을 들여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하지?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완전히 끝났어. 민수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빚은 실제로 10억이 넘었고 할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작은 전세집에서 셋이 살아야 했고 빚 독촉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까?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시겠지. 민수가 뒤늦게 후회했어요. 화분이라도 제대로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오후 2시쯤 민수가 골든에이지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확인 후 다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제가 아들인데요. 그래도 어르신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 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골든에이지 센터에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갈비찜, 나물 반찬, 미역국이었어요. 식당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았고 모두 깔끔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긴 정말 좋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에 서예 교실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좋겠네요. 식사 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부서진 난 화분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조각 하나를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해졌어.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 줄 이유 없잖아.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부부는 작은 전셋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빚독촉 전화는 계속 울려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어요. 정성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13억의 재산도 영영 손에 넣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골든에이지 센터에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아내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